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 화로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책 이후에 집을 우리가 고른다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집을 마련한다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실거주에 대한 어떤 주거 만족도, 그리고 또 중요한 투자 가치. 보통은 이제 1주택자분들이 내 집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집에서 재테크가 안 되면 집을 갈아타기가 일단 어려워지죠. 내 집만 안 오르게 되면 갈아타기가 일단 어렵고, 내 집에서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들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않는 내 집을 두고 다른 지역에 소액 갭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그게 저는 제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 투자 가치 있는 내 집.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다음에 내 집을 갈아탈 때 조금 상급지와 갭을 좁힐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지 점점 더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올해 집을 장만한다, 내 집 마련한다. 네. 왜 지방은 안 보시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좀 집중을 하시는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넘어섭니다.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2020년에 기준이 되는 그 수도권 인구가 한 2,596만 명, 서울 수도권, 그리고 비서울 수도권이 2,582만 명.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또 계속이 될 거고, 2177년 수도권 인구가 1,100만 명이 될 거라고 해요. 안전합니다, 서울 수도권이. 그리고 여기만 해도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직장도 많고. 그렇죠. 일자리,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 그리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그런 똘똘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죠. 라고 했을 때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예산 안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 지역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정하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후보군 중에서 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은 어디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훌륭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제 30대 자기 자본이 한 2, 3억 정도 될 텐데, 네. 이제 이분들이 장만해야 될 곳으로 좀 찍어주신다면은. 찍어드릴까요? 네. 서울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노도관 금간구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구축 아파트보다는 미래의 개발 호재, 그 자체 상품의 동력이 있는 아파트를, 집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체 성장 동력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그 집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가 거주하면서 점점 가치가 불어나는 이런 집이고요. 또 수도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분양권인 상태의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이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탄 1, 2 신도시, 네. 그다음에 광교, 미사, 다산, 이런 게 다 이기 신도시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급격하게 시세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그리고 교통 호재가 같이 있는 이런 신규 택지지구 내의 아파트,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2기 신도시로 따지면 시흥의 장현지구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내년까지 입주가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택지지구의 쾌적함과 그리고 교통 호재, 여기 지하철이 3개가 들어가, 3개 노선이 들어가요. 굉장히 좋은 노선,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그리고 소사원시선, 대곡선, 서부, 그러니까 서해선이죠. 이렇게 3개의 노선이 들어가게 되고, 현재 분양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2, 3억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현에서 가장 이제 저가의 아파트가 장현 계룡 리슈빌이라는 아파트인데 오늘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네. 네, 84가. 분양가 4억에 프리미엄이 한 1억대로 붙어 있으니까 4억의 10%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2억 정도 선에서 택지지구, 이기 택지지구 그리고 미래가치가 있는 택지지구에서 2억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개통 호재가 직접적으로 1년 혹은 올해 개통이 있는 곳들,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리듯이 하남 5호선이 8월에 개통합니다. 계속 미뤄졌었는데 개통을 하고요. 내년에 진접선 4호선이 연장하죠. 내년에 연장하는 진접지역,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평당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인천 7호선 지나가고 있는 청천 산곡지역,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좀 묶였죠. 그리고 대곡소사선이 지나가게 되는 소사 부분, 그리고 시흥 부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능곡원당. 능곡원당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묶였는데 그만큼 2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신다면 똘똘한 아파트, 똘똘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장 올해 내년에 개통하는 이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신다면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지역에 그 고향의 덕양구가 있는데요. 덕양구가 택지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택지지구가 교통의 호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 지축 쪽을 넘어서 고향 삼송까지 이제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삼송 지역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삼송은 북삼송과 남삼송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북삼송이 평당가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북삼송이고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덕양의 고향 택지지구 5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원흥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들도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인접지로서 호재를 더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택지지구에서도 어떤 호재가 있는 곳, 미래가치가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이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1호선 라인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대곡소사선 내년에 개통되죠. 그래서 대곡소사선 라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7호선, 9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을 환승을 해서 서울 중심지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부천은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신축의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축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부천 사시는 분들이 광명의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천의 어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혹은 분양권 상태인 것들, 이런 아파트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장의 전문가 헐헐님과 함께했습니다.